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여야 선거 캠프 대변인들 만나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쪽 얘기 들어봤고요. 이번엔 국민의힘 쪽입니다. 대변인 맡고 계시는 김은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은혜 의원입니다. 네. 자, 먼저 사전투표율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유리한 조짐이다. 네. 이렇게 보십니까? 역대 최고치여서 저희도 유의미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투표율만 보고 유불리를 따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분들의 뜻이 반영됐기를 희망합니다. 예. 박영선 후보가 참석한 유튜브 토론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참관인이 민주당 표를 받다더라. 많다더라 이런 취지 전언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선관위 조사 요구했죠? 예, 고발 조치를 했죠. 아, 고발 조치했고요. 투표 참관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 중립적이어야 하는 참관인인 거거든요. 예. 이게 투표 용지가 제대로 교부됐는지 부정이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인데 이 당시의 방송을 보면 참관인이 볼 때 민주당 표가 많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출연진 분들이 제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예. 이 사안의 중대성을 몰랐든 아니면 위로를 받고 싶었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치러져야 되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한 거고요. 또 유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님 제가 거기에 출연하신 분들 보면은요. 예. 유튜버 분들 중에 상당수가 박원순 시장을 과거에 두둔하는 발언을 하거나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피해 여성에 대해서 모진 공격을 해서 막다른 기계 내모으신 분들인데요. 막다른 길로요. 네. 이 선거가 모든 분들이 아시지만 박원순 전 시장 성범죄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인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도 저버리고 국민들 앞에 그 약속을 버린 거죠. 당원 당규까지 고쳐서 성추행, 거짓말 이 세트로 국민을 우롱해도 아무렇지도 않은지 그분들의 말잔치가 성대해서 착잡하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 이틀 남았습니다. 네. 여론조사 사실 새로 나오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간 여론 추이 봤을 때 네. 사실 안심할 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네.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물론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이라 예. 어둠 속 심연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예. 근데 그럴수록 어두울수록 저희는 발밑이 얼음장인지 단단한 땅인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예. 살얼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더구나 상대당이 보병전을 선언한 상황이어서요. 예. 오늘 아침 언론만 보더라도 이 민주당의 서울의 현역 의원, 구청장, 구의원까지 조직력으로 가동할 수 있는 표가 200만이 넘을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아, 예. 그래서 자칫 언제든 실책 하나로 한 방에 허물어질 수 있는 게 선거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말 조심하라, 언행 조심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네. 이런 말씀 왜 하신 겁니까? 그거는 당연한 기본이자 ABC죠. 네. 그리고 저희가 자칫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위에 있었다고 해서 예. 더더군다나 자만하는 건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선거에 대한 본질을 심판으로 규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간 저희가 많이 뺏겼죠. 예. 법치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그리고 세금도 뺏겼습니다. 그런 빼앗긴 부분에 대한 박탈된 권리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그 분노를 저희가 잘 전해드리고 또 열심히 보답해드리는 게 그게 관건이지 특별히 저희가 마치 우리 스스로의 성취감에 쌓인 듯한 그런 발언은 더더욱 금지라고 저는 생각하죠. 예. 자,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요. 고민정 네. 의원이 또 투표장에서 엄지의 인증샷 네네. 손에 끼는 투명 네네. 비닐 장갑 그거를 벗고서 이걸 찍어서 SNS 올렸다고 해서 또 논란이 일었는데 네. 결국 사과는 했습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근데 예. 그 상대당의 위기가 저희의 기회라고 그렇게 이렇게 약삭빠르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 그러니까 예. 그 상대당의 실수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일이 평을 하는 게 썩 내키는 건 아닌데요. 예. 어쩔 수 없이 대변인이다 보니까 논평을 할 수밖에 없고 저희 입장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코로나가 닷새째 500명 선을 어제 넘었고요. 또 4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커져서 국민의 안전보다 내가 먼저라는 그런 인식을 아니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피해 호소인 3인방이셨죠. 예. 또 예.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여성으로서 사과하신다고 선대위 대변인직을 사퇴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보통은 다음 수순은 자숙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SNS를 보면 이러려면 왜 사퇴를 하셨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이 고민 좀 하는 건 저희가 할 게 아니라 민주당 캠프 내에서 더 하실 거라 생각해서 이 정도로만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앙선관위 이제 네. 판단 관련해서 또 이제 뭐 이야기가 많은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래도 이제 이 당이를 떠올린다 이런 이유 같은데 위선, 무능, 내로남불 이런 표현을 갖다 이제 투표 동료분께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네네네. 이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희가 이거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투표가 예. 내로남불을 이긴다. 또 위선, 무능, 선관위가 특정 당이 연상된다고 해서 이거를 국가 공인 인증으로 내로남불 당은 민주당이다라고 하신 건지 약간은 좀 웃기고 슬픈 우픈 현상이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편향성, 저희는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저는 민주당관리위원회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더라도 박영선, 그러니까 합니다 박영선 하고 선관위가 내놓은 합시다 사전투표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현재 선관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캠프 출신의 상임위원을 앉힐 때부터 저는 예고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선 때부터 위력을 과시했었죠. 당시에 민주당에는 친일 청산, 적폐 청산, 한일전 구호가 가능한 현수막을 일시 허용해주고 저희 당에는 민생 파탄이라는 그 문구를 일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선관위 분들도 이 배상 책임보험 일제히 가입하셨다고 하는데 본인들의 그간의 선거에서의 농단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스스로도 판단하시고 스스로 알고 계신데 대놓고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박영선 후보 쪽 그 공약 가운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 지난 주말에도 그랬고요. 주로 이제 2030 또는 여성 표심 공략하려는 그런 이제 새 공약들을 좀 한 4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네. 평가를 해주신다면 이런 공약들이요? 최근 들어서 그 집중되고 있는 청년 공약을 저도 봤는데요. 예. 근데 아직도 민주당은 왜 2030 세대가 분노하고 계신지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5기가 데이터 주신다는 데에서는요. 지금 청년분들 데이터 헤비 유저입니다. 그리고 네. 와이파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 정작 선심 쓰는 거라고 내놓는 공약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아프던데요. 청년분들은 굴욕적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언제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미래를 주고 기회를 달라고 했죠. 이렇게 매일 하나씩 청년분들을 향해 던지시는데 이러다가는 본투표 직전에는 서울 실거주 2년이면 군대 면제해준다고 내놓을 것 같다는 실소가 지금 인터넷에 떠돌아다닙니다. 예. 제가 아까 2030 세대가 원하는 것은 공정과 미래라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기회, 일자리,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아닐까요? 그걸 왜 10만 원 5기가로 회유를 하지요? 청년분들에 대한 모독이고요. 젊은이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왜 분노를 하는지 지금이라도 직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좋은 일자리 뺏고 벤치 색동 치우는 듯한 그런 엉터리 알바로 메웠고요. 영끌을 해서 집이라도 장만하려고 했지만 투기꾼 취급을 했던 게 이 정부였습니다. 김상조 전 실장이나 박주민 의원 보면 국민들에게는 투기하지 말라고 하고 윽박 지르면서 본인분들은 뒤에서 챙길 거 다 챙겼다. 그 위선과 가식에 분노하는 거 아닐까요? 조국과 윤미향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언제는 표가 된다고 청년들 추워주다가 이제는 민주당에 반대한다고 경험치가 없다는 말로 낙인 찍는 것은 선거 이전에 이 적폐 어른들의 구태 협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것도 여쭤봐야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 대해서 내곡동 땅 의혹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박영선 후보 쪽에서는 거짓말 의혹으로 계속 이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그 식당 주인 증언이요. 그 관련해서 뭐 말이 바뀌었다, 어쨌다 이런 또 언론 보도가 나왔고 그런데 방금 보니까 그 모 방송에 또 그 아들이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증언 논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일이 개별적으로 그분들에게 응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 저는 팩트 공방을 저희가 이렇게 지리하게 하는 것은 서울 시민분들에 대한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서 듣고 싶은 게 뭐 생태탕 혹은 선글라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분들에게 네거티브나 꼬투리 잡기로 이번 선거를 계속 유지하는 건 전파 낭비이자 저는 시간 낭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질을 보면 이번 내곡동 사안은 오세훈 후보가 시장되기 전에 이미 국민임대주택 지구로 만들자고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정이야 그 뒤로 정권 바뀐 뒤에 됐지만 사실상의 기본 골격이냐 결심은 노무현 정부 때 했다는 거죠. 오세훈 후보의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당시 초등학생 있던 배우자가 상속받은 땅입니다. 무려 5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세보다도 낮게 강제 수용이 됐습니다. 그때란 2011년을 말씀드립니다. 돈을 벌고자 했으면 강제 수용을 거부하고 땅값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죠. 이게 국책사업에 협조를 하고 응해준 대가를 자꾸 촉이라고 몰아붙이려고 하니까 민주당의 무리수가 나오는 겁니다. 천만 시민의 미래가 달린 선거인데 이게 생태탕 선글라스 언제까지 코미디로 만들 건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께서 뭐 특별히 관심 없다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특히나 또 박 후보 측에서 또 중대한 결심 또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이런 중대한 결심, 실제로 중대한 결심 혹시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분들은 더 관심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솔직히 중대 결심 국민분들이 궁금해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중대 결심하실 분들이 누구일까요? 국민분들 아닐까요? 지난 4년에 정권의 무능과 위선 때문에 국민들이 정 떨어진다고 말하실 것 같습니다. 180석 한번 잘해보라고 코로나 극복하라고 몰아줬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백신 골든타임 다 놓쳐가지고 백신 확보도 안 되고 그 속도마저 111위입니다. 우리 국민분들의 헌신과 책임감 그리고 의료진들의 방역에서의 처절한 그분들의 노고는 세계 1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왜 이 지경까지 문재인 정부는 끌고 왔을까요? 법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권 분립 다 무너지고요. 기회를 본인들 앞으로 다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LH 투기도 국민분들의 땅을 뺏어서 본인들이 챙기고요. 내 집 하나 장만하고픈 분들에게 이번 생에는 어렵겠다는 절망을 줬습니다. 또 내 집 하나 가지고 있다는 죄 같지 않은 죄를 물어서 세금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국정을 잘 못 이끌었으면 심판을 받아야죠. 저는 국민분들이 중대 결심으로 당신들이 책임 정치 구현하라 심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대 결심하면 보통 앵커님, 보통 후보 사퇴를 얘기합니다. 이게 혹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거라면 그건 이번 선거 내내 하셨죠. 고소고발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판이 불리해지니까 이걸 못 견디겠다고 아예 판을 엎어버리겠다는 식이 아니면 저런 발언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거 내내 네거티브 흑색선전하다가 이제 와서는 마치 그만둘 듯 꺼내는 회심의 카드 노이즈 마케팅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어려울수록 정도를 걷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은혜 의원이었습니다.